문법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고 또 문법을 공부하기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법 학습에 대한 이제 전달드리고 싶은 말씀 좀 드리겠고 그리고 특강에 대한 설명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KNS 백은희 강사입니다. 문법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고 또 문법을 공부하기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법 학습에 대한 이제 전달드리고 싶은 말씀 좀 드리겠고 그리고 특강에 대한 설명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과 이제 수업을 하기 전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업무를 하면서 저나 학생들이나 누구나 다 좀 바쁜 이제 업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름의. 그런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힘들어도 저는 수업에 가기 직전에 이제 학생들을 만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저절로 힘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또 저한테 따스하게 한마디 해주는 그런 말들, 그리고 서로 주고받는 또 재미있는 대화들, 뭐 이런 부분에서 그런 힘든 것들이 조금 더 이제 녹아지고 또 이제 서로 힘이 되는 좀 그러한 관계로 우리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 학생들과 선생님이 같이 힘을 합쳐서 좀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기로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제 마음이 그러하듯 우리 학생들도 학원에 가서 우리 선생님들과 이렇게 즐겁게 시간 보내고 더 많이 배워야지. 선생님한테 이런 거 물어봐야지 하면서 많은 도움을 좀 얻으시는 그러한 이제 KNS 학원 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먼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학생들이 문법을 공부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제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사실 생각해 보지 않았거나 또 잘 몰라서 동기부여가 잘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문법을 왜 학습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가장 기본이 되는 이유는 이제 영어라는 언어가 저희 모국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외국어이기 때문에 뭐 태어나면서 바로 엄마 아빠한테 배우는 언어가 아니죠. 그래서 이 영어라는 외국어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그 영어의 체계를 알아야 주어 다음에 동사를 쓰고 동사 다음에 목적어를 쓰고 이런 이제 말을 할 수가 있고 글을 읽거나 쓸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먼저 이제 문법을 공부해야 된다라는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또 한국은 좀 영어를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환경은 아니겠죠. 자, 그래서 문법을 학습을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사실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되겠는데 학생들이 시험을 준비해야 합니다. 중고등학교 내신 시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수능을 위해서도 좀 문법을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야 수능에 나오는 어법 문제도 맞힐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중고등학교 내신 시험이 사실 바로 코앞에 닥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요. 이 중고등학교 내신 시험이 사실은 그 문법을 기반으로 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서술형까지 저희가 섭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이 문법을 학습하지 않으면 그 내신 문제들 그리고 서술형 뭐 이런 부분에서 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닥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고자 우리가 영문법을 반드시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문법을 깊게 학습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의 의사소통은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좀 더 깊이 있고 세련된 문장을 공부하기 위해서 영문법을 학습해야 된다. 그래야 고난도 문제들을 읽어내려가고 그거에 대한 정답도 찾을 수가 있고 깊이 있는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이유, 이게 영문법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고 두 번째, 시험을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그러면 이제 이 영어도 또한 영어 학습의 문법이 초중고라는 어떤 기간 안에서 언제가 가장 중요한가라고 봤을 때 저는 중학교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좀 준비한 자료는 교육부에서 고시한 영어과 교육 과정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문법 사항을 언제 배워야 하는지를 명시해 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문법 사항이 굉장히 세분화돼서 표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학습을 언제 시작해야 하는지, 즉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리고 고등학교 때로 나누어서 이 학습을 시작을 권장하는 학교의 급수를 표시한 것인데요. 화면으로 보이실까요? 예, 점이 어디에 가장 많이 찍혀져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초등학교 때, 그 다음에 가운데 중학교 때 이 방점이 많이 찍혀져 있는 게 보이실 텐데, 대부분의 문법사항을 이 시기에 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고등학교 때는 앞에 초, 중에 비해서 그 점의 수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이 보이시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 새로운 문법사항들을 배우기는 하지만 초, 중 때 그 기본이 다져져 있지 않으면 고등학교 때 배우는 내용을 받아들이기 힘들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 중학교 때 학습이 끝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항목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어서 1번부터 한 45번까지의 항목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를 제가 발췌를 했고요. 몇 페이지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점이 어디에 찍혀져 있는지, 그리고 중학교 단계에 이것을 학습해야 됩니다 라고 점이 굉장히 많이 찍혀져 있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초, 중, 고 이 이제 학교 급수에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배워야 되는 것이 나누어져 있고, 우리는 중학교 때 그 대부분을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시기를 정말 잘 보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중학교 때 문법을 마스터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중학교 1, 2, 3학년 또 이때 어떤 것을 무엇을 공부를 해야 되는지 또 그런 것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학교 1, 2, 3학년으로 나누어서 봤을 때 중학교 1학년 때는 좀 기본적인 것을 학습을 하고요. 그 다음 더 심화해서 대부분의 중요한 문법 사항들은 중학교 2학년 때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좀 더 심화해서 중학교 3학년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 하나 설명을 드리면 투부정사라는 단원을 1, 2, 3학년 때 계속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내용이 나오기는 하지만 전혀 다른 것들을 배우는 게 아니라 점점 심화되는 과정으로 학습하게 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 그 투부정사가 어떻게 생겼고 그 형태나 혹은 이게 어떤 걸 의미하고 대략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거기까지 중학교 1학년 때 학습하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 중학교 2학년에 가서는 조금 더 세분화해서 그러면 그 투부정사가 주체자를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의미상의 주어, 이런 것까지 중학교 2학년 때 학습을 하게 되고, 그 다음 그 의미상의 주어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투부정사는 그 안에 시제도 표현할 수 있고 부정의 표현이나 혹은 태와 같은 표현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어렵게 심화된 표현을 3학년 때 공부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가장 핵심적이고 많은 내용을 배우게 되는 것은 중학교 2학년 때 이루어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제 저희랑 함께하고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고 2학년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겨울방학 굉장히 잘 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한 내신 시험을 이제 1학년 2학기부터 보기 시작했는데, 어떤 학교는 시행을 했고 또 어떤 학교들은 시행하지 않았죠. 이제 이 학습이란 거는 좀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중학교 2학년 올라가게 되면 사실 모든 학생이 다 그 내신 시험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건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2학년 올라가면 이제 중간기말, 중간기 이거 준비하느라고 보통 1년의 반을 그 내신 공부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그래서 그렇기 전에 만약에 중간기말고사가 없었던 학교였다면 1학년 시기를 내가 정말 부족한 부분을 메꿀 수 있는 그러한 시기로 잘 활용을 하시고, 또 이제 곧 지난 기말고사가 이제 거의 다 끝났을 텐데, 그렇다라면 그런 학생들은 기말고사를 이미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하는 거구나 하고 좀 앞으로의 학습을 미리 계획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학년 올라가면 또 이제 3, 4월 달에는 중간고사를 대비하느라고 이런 걸 할 시간이 없겠구나. 이번 12월, 1월, 2월까지 내가 시간을 알차게 보내야지 하고 이제 겨울방학의 계획을 잘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시기가 중요한 이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영문법 학습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영문법 학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영문법 학습을 수험 영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저는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험이 없다라면 영문법을 좀 더 다양하게 공부할 수 있을 텐데요. 학생들이 목표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내신 시험과 수능이 되겠죠. 그래서 그 내신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이 있고 또 수능에 나름대로 수능의 유형으로 나오는 또 문제들을 학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목표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미리 전제로 드리면서 그렇다면 이제 그것을 목표로 한 시험을 목표로 한 이 수험 영문법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는 개념 학습입니다. 그리고 개념 학습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문제풀이에 적용을 해야 합니다. 실전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시험이라는 실전에.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공부를 하는 것이고요. 개념 학습을 완벽하게 다 한 다음에 문제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개념 학습을 하고 문제를 풀고 다시 또 개념 학습으로 돌아와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다시 문제를 또 연습하고 그래서 이제 막판에는 시험이 다가왔을 때는 문제를 많이 풀어서 어떤 문제가 나한테 다가와도 다 이것들을 내가 풀어낼 수 있게끔 100점을 달성할 수 있게끔 문제풀이 연습을 많이 해 나가는 방식으로 대비를 하는 거죠. 자, 그 이제 개념 학습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념 학습은 이제 우리 문법서를 보시면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배우는 단원, 투부정사, 동명사, 관계대명사 등등 그 단원이 그 표현이 무엇인지 혹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기본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요. 우선 이것부터 이 기초부터 학생들이 이해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이 설명을 꼼꼼하게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숙제로 여기서 여기까지 풀어오세요 했을 때 문제만 바로 푸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설명을 제대로 읽고 한 단어도 놓치지 않고 이거를 내가 내신 공부할 때처럼 다 섭렵하겠다라는 생각으로 한 단어 한 단어 꼼꼼하게 공부를 해나가셔야 합니다. 투부정사는 명사로 쓰여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한다. 해석은 이렇게 된다. 이 모든 것들을 꼼꼼하게 공부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는 예문에 적용하셔야 합니다. 문법을 배우는 이유는 사실 그 영어로 된 이제 문장을 해석하거나 아니면 말하거나 듣거나 잘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겠죠? 당연히 문장에 적용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문을 읽고 그 문법이 여기서 이렇게 적용됐구나 하고 이해하시고 또 해석까지 요즘 문법 문제 옆에 해석까지 다 친절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해석도 반드시 해주세요. 해석을 놓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친구도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심지어 단어 이거 3단 변화형 외워와 과거분 사용 중요해 라고 했는데 선생님 의미도 외워야 돼요? 라고 질문을 학생이 해줘가지고 제가 조금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의미가 가장 중요한 건데 이 의미를 파악하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해석을 놓치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예문을 잘 학습한 다음에는 또 이제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지 그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이 항상 정리가 잘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학원에서 수업에서 선생님께서 별표를 쳐주신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주의해야 되는 이게 학생들이 많이 틀리게 돼서 혼동스러워서 주의해야 되는 부분까지도 이제 설명이 잘 되어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키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전부 다 같이 공부를 하고 근데 결국에는 문제를 풀었을 때 누구는 맞추고 누구는 틀리고 하는 부분이 바로 그러한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것까지 맞출 수 있어야 다른 사람은 틀리는데 내가 그 문제를 맞추고 100점이 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야 100점짜리 학생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렇게 꼼꼼하게 개념을 학습을 했으면 그 다음에 문제풀이로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자, 문제풀이를 할 때 이때도 그냥 단원이 동명사 단원이니까 대충 읽고 푸는 것이 아니라 문제 꼼꼼히 읽고 또 보기에 있는 객관식이라면 보기에 있는 사실 보기들도 이건 이래서 맞는 거고 이건 이래서 틀린 거다라는 게 명확하게 자기가 다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꼼꼼하게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저 그런 학습 습관을 좀 심어주고 싶어요. 문제를 풀 때 문장의 빈칸만 보지 말고 문장의 전체를 다 보고 풀어야 정확하게 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기들도 이게 내 눈에 정답이 딱 보인다. 하지만 연습할 때는 얘는 이래서 답이 안 되고 얘는 이래서 답이 되고
해서 모든 보기들이 다 내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공부를 하시고 사실은 시험 문제 풀 때도 그렇게 풀어야 합니다. 답이 보인다고 해서 바로 찍고 넘어가면 혹시 틀릴 수 있는 위험성도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아닌 것을 확실히 맞는 것을 정확하게 딱 캐치해서 그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문제를 이제 처음에 풀 때는 사실 많이 틀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를 풀면서 학생들이 얻어갈 수 있는 점은 내가 어떤 부분이 약한지 어떤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연습이지 실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내가 이거를 몰라 하고 그 부분을 찾아냈으면 다시 개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념으로 돌아가서 이게 이런 동사 뒤에는 투부정사를 쓰는 거구나 하고 확인하고 다시 이제 자기 머릿속에 각인을 시키고요. 근데 또한 거기에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외워야 할 부분은 반드시 외워서 다음에 문제 풀 때는 개념 부분을 확인하지 않고도 내가 정답을 잘 찾을 수 있게끔 그렇게 암기하는 작업도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뭐 이런 학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 제 사진에서 좀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념과 문제풀이 학습을 또 어떻게 해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나? 우선은요, 처음에는 개념을 다 암기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러한 내용들을 꼼꼼히 읽으면서 이해를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실 암기도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효율적인 거, 확실한 공부 방법 중에 하나가 자기가 백지에다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부할 때 한번 자기가 그 내용을 전부 정리해서 쓸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학습이 된다면 정확하게 내가 알고 있는 것도 물론이고요. 이 기억이 굉장히 오래 남게 됩니다. 문장도 저절로 암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 그 문장과 비슷하게 생긴 그 문장을 활용한 다른 문제에도 적용할 수가 있고요. 이 기억이 굉장히 오래 가서 앞으로의 2, 3학년의 학습, 그리고 고등학교의 학습 때 이 효과가 유지되게끔 그리고 그때 더 수월하게 더 빠르게 학습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1학년 때 제대로 이렇게 내가 백지에다 쓸 수 있을 정도로 개념 학습이 확실히 됐다면 2학년, 3학년 때 가서는 문법 학습에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되겠죠. 그때는 더 많은 어휘량을 학습하고 또한 더 많은 독해 지문을 읽고 그런 부분에 더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를 할 때 이때 채점을 정확하게 하시고 내가 알아볼 수 있게끔 또 색깔펜을 잘 이용해서 채점하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사실 자기가 문제 풀었을 때 이제 스스로 동그라미를 치고 틀린 것을 표시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마 이게 틀렸다라는 표시를 하는 게 사실 조금 자존심도 상하고 그렇게 즐거운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틀린 부분을 정확하게 표시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과정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틀린 부분을 빨간 펜 혹은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로 명확하게 표시를 해주세요. 그리고 그 틀린 문제가 왜 틀렸고 어떤 문법 사항들을 알아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스스로 피드백을 하는 것입니다. 개념 부분을 보셔도 되고요. 혹은 답안지를 보면은 또한 설명이 너무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사실 채점하는 과정에서 답안지를 보면서 이래서 이게 답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이제 자기가 보기 쉽게 그리고 자기가 이해가 되게끔 한 번씩 써보면서 오답 체크를 잘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자기의 부족한 부분이 하나하나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또한 이제 완벽한 문법 학습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어느 정도 나는 맞았다. 여기에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문제를 풀어야 되고요. 그리고 점점 이제 개념 학습이 완벽하게 됐다라고 나는 거의 뭐 다 알고 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계속해서 풀면서 내가 이런 부분에서는 몰라서 틀렸다. 내가 이런 부분에서는 실수로 틀렸다. 실수로 틀린 것도 실력입니다. 네, 뭐 주어 동사 수일치를 못 봤다. 이런 것도 계속해서 연습을 해서 문법 문제풀이의 달인이 될 수 있을 정도까지 문제풀이를 많이 연습해야 된다라는 점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문법 학습을 하게 되면요. 사실
이제 문법 문제를 잘 풀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문법에 대한 전문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독해를 잘할 수 있기 위한 그 발판도 마련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문법에서 독해로 넘어가는 과정에 구문학습이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제 구문학습이 필요하다. 그래야 독해를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정확한 이제 그 구문과 독해의 이 말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구문이라고 하는 건 문장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장의 구조는 주어와 뭐 동사 이런 것들을 이제 명확하게 찾는 것이고요. 이것을 명확하게 찾을 수 있어야 문법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뭐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동사에 s를 붙이는 이러한 이제 영문법에서 동사를 제대로 쓸 수 있고 뭐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뭐 아니면은 뭐 뒤에 나와 있는 뭐 수식어 부분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주어나 목적어를 뭐 꾸며주고 있는 부분들 뭐 이런 것들까지 좀 명확하게 찾아서 문법 문제를 또 제대로 풀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독해라고 하는 것은 독해는 긴 지문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을 독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긴 지문의 내용을 이 글쓴이가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안에 있는 단어를 알아야 하고 또는 그 문장 하나하나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하고요. 문장 하나하나가 해석이 됐을 때 그 문장들이 모여있는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당연히 그때서야 제대로 파악할 수 있고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문학습, 그러니까 문장의 분석이 제대로 돼야 문법 문제든 독해든 양쪽 다 잘하게 될 수 있다라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 문제는요. 위에 나와 있는 지문을 아래에 나와 있는 지문으로 다시 재진술해서 풀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어법에 맞게 써야 되는 거죠. 내용 파악도 해야 되고 이 문법적인 부분도 알아야 이 지문을 이제 서술형이니까 제대로 빈칸을 채울 수가 있는데 일단 결론부터 우리 학생들이 이러한 문제를 풀었을 때 굉장히 많이 실수를 했습니다. 근데 그 실수한 이유를 한번 찾아보니까 학생들이 구문 파악이 안 돼서 이걸 틀렸구나 라는 거를 캐치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선 위에 내용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on New Year's Eve, people in Japan wait for Hoteisho, a god of good luck. 자, 이런 문제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고요. 크리스마스 이브날 이제 일본 사람들이 people in Japan까지가 주어기 때문에 주어 파악하기 쉽죠. 그다음 wait for 기다립니다. 호테이쇼라는 사람을 기다린대요. 그래서 이제 문장이 뭐 그리 해석하긴 어렵지 않았던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아래의 지문으로 다시 한번 재진술을 하게 되는데요. Japanese라는 단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그 다음에 무엇을 썼냐면 바로 동사를 이 자리에다가 썼더라고요. 그렇지만 사실 문장을 끝까지 보게 된다면 이 자리가 동사가 들어갈 자리가 아니라는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빈칸 다음에 Hoteisho is a gift giver. 그래서 is라는 동사가 보이시죠? 그러면 문장의 주어 동사는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이냐면 이 주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동격이 되는 표현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동사가 들어갈 자리가 아니라 행운의 신인 일본의 그 행운의 신 그 사람이 선물을 주는 사람이야 라는 문장을 의미적으로 그리고 문법적으로 제대로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서술형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또는 문법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문장 구조 파악, 구문 파악 이게 좀 중요하다 이런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제 앞으로 학생들이 점점 길어진 문장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3학년 때 교과서의 지문의 길이를 보시면 점점 문장이 길어지는 걸 알 수 있고 또한 수능 문제를 접하게 된다면 수능에 나와 있는 그 지문의 한 문장의 길이는 한 3개 줄 정도가 한 문장이 되거나 혹은 5, 6줄에 걸쳐서 한 문장에 나와 있는 것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 말이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심 내용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리게 되겠습니다. 사실 이 문장의 지금 처음부터 여기까지 제가 쭉 나열을 했는데요.
그 수능 문제는 이 너비의 반 정도에 해당하는 게 이제 한 문제가 실려 있기 때문에 아마 한 4-5줄로 더 길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주어 동사를 찾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데, 자, 그 문장의 핵심이 되는 주어 그리고 동사를 찾을 때 문장의 구조 파악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평소에 연습이 된 친구들이라면 아래에 있는 제가 다시 써놓은 문장처럼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사실 이제 괄호가 되어 있고 그 부분이 이제 주어나 아니면 이제 서술어를 수식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내용, the habit, 이 단어가 이 문장의 주어입니다. 습관이 has been on the decline. 감소되어 오고 있다. 그리고 some of the dollars, 어떤 달러의 일부분이 have migrated to the internet. 그래서 인터넷으로 돈의 일부가 이동하고 있다라고 핵심 내용을 좀 잘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신문 읽는 습관이 줄어들어서 그 신문에 쓰여지는 돈이 줄어들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있구나. 네, 이렇게 해서 내용을 좀 더 빨리 캐치하고 정확하게 중심 내용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문학습이 문법과 독해의 학습에 굉장히 중요하다. 강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특강 설명 좀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특강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기간은 1월부터 2월까지 진행하고요. 중간에 학교가 개학하는 시기가 있어서 2월 초수는 좀 이제 특강이 쉬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1월 26일까지 4주 동안의 기간에 총 8회의 특강 수업이 진행이 되고 그 다음 다시 이어서 2월 15일부터 2월 27일까지 또 4회에 걸친 특강 수업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총 12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문법 특강 그리고 독해 특강 또 여러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 우선 문법 특강에서는 총 3가지 강좌를 준비했고요. 내신 문법이라고 하는 강좌는 중학교 2학년 수준에서 진행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이제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뭐 동명사, 관계대명사, 뭐 이러한 문법 내용들이 이게 무엇인지 잘 모르겠고 아직 이게 의미하는 바도 잘 모르게 문제를 풀었을 때 많이 틀린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중학교 2학년 수준의 요 내신 문법반에서 한번 전반적인 내용들을 총정리하면서 꼼꼼히 공부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고급 문법반은 중학교 3학년 수준으로 진행하는 문법 특강반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내가 이러한 문제를 좀 문법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조금 어려운 문제들을 좀 틀리고 있다. 예를 들면 뭐 수동태에서도 5형식의 1, 2, 3형식 죄송합니다. 3형식 또는 뭐 4형식 수동태까지는 알겠는데 5형식의 수동태는 요거는 나는 좀 약한 것 같아. 그래서 어떤 문법 학습의 일부분, 좀 심화된 부분을 좀 어려워한다면 그러면 이제 중3 정도 난이도의 고급 문법반으로 이제 수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반에서는 서술형도 좀 더 집중적으로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중3 문법까지 나는 거의 완벽하게 다 잘 알고 마스터했다. 이런 친구들은 고등학교 입문 과정인 서문 기본 영어에서 조금 더 세련된 문장 속에서 문법 수업을 들어보실 수가 있고 바로 조금 독해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연습도 할 수 있는 반입니다. 중학교 3학년 문법 내용까지 완벽히 마스터돼야 서문 기본도 좀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문법 레벨 테스트에서 63점 이상이 나온 친구들이 좀 수강할 수 있다는 점도 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독해 특강입니다. 저희가 이번 독해 특강에서 조금 더 힘을 실은 부분이 어휘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점이고요. 일단 이제 구문 독해반 그리고 수능 독해반 이렇게 2개의 독해 수업반에서 구문 독해반은 수능 필수 어휘를 800개 학습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진행하고 그다음에 수능 독해반에서는 수능 심화 어휘를 1000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자, 구문 독해반은 아까 제가 이제 구문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죠. 구문이라고 하는 건 문장 단위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겁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것들이 잘 구분이 안 된다 하는 친구들은 이 구문 독해반에서 그런 문장 끊어있는 방법을 학습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장의 단위들을 좀 공부를 하고 그것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수준의 수능 모의고사에 적용을 해보는 과정까지 함께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능 독해 수업에서는
이 문제가 왜 여기 이런 답으로 연결되는지 그것을 논리적으로 선생님과 함께 이 어려운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풀어볼 수 있는 반입니다. 그래서 이제 킬러 문항들이죠. 빈칸 추론, 배열, 삽입, 요약 문제들. 좀 어려운 문제를 위주로 선생님과 같이 해결해보는 그러한 수업이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에 조금 더 어려운 지문으로 학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대원안하고 IB반입니다. 이 IB 수업에서는 원서를 채택해서 원서를 선생님과 함께 읽어나가면서 배경 지식과 그리고 배경 지식을 쌓고 선생님과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고 서로의 의견을 말해보고 하면서 사고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수업입니다. 그리고 또한 라이팅이 있어서 학생이 자기 생각을 글로 표현해보고 그리고 원어민 선생님께 1대1 첨삭까지 받을 수 있는 수업이어서 이 대원안하고 IB반도 이제 라이팅이라던가 이제 내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수업을 해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이 IB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최상위 반 친구들을 위한 특강 수업입니다. 외대국어반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나와 있는 그 독해 수업과 아래쪽은 문법 수업을 저희가 적어놨는데, 자, 일주일에 2번 수업하는데 하루는 독해, 하루는 문법 이렇게 진행한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독해 수업은 성문 종합서로 우리가 독해 수업을 합니다. 성문 종합은 정말 수준이 높은 문장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독해 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구문, 여러 가지 구문을 같이 만나보실 수 있고, 이제 문법 정리를 하면서 결국에는 수준 높은 독해 연습을 여기서 같이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문법은요. 문법은 이제 탭스로 진행을 하는데, 이 탭스는 당연히 중3 이후의 과정으로 좀 더 심화된 문법 내용을 배우면서 이 액츄얼 테스트에는 여러 단원의 문제가 통합형으로 나와 있는 것을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느 부분에서 약한지 찾을 수 있고 이 통합형 문제로 해서 전반적인 문법 사항들을 계속해서 연습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제가 이제 문법 특강반에 대한 이제 종류를 설명해 드렸고요. 저희가 이번에 특강 진행하면서 조금 더 스페셜한 그러한 이제 프로그램까지 마련을 했습니다. 우선은 학생들에게 어디가 부족한지 1대1 피드백을 좀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강 수업 들으면서 이제 매번 선생님하고 이 부분이 부족하다 이런 피드백 들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특강 수업 마지막 날 저희가 그동안에 배웠던 것을 모의고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보면서 전반적인 내용을 또 정리를 하면서 또 그 안에서 또 이제 자기의 약점을 한 번 더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저희 학원에서 점심 도시락을 신청을 받아서 이걸 서비스해드리는 것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날씨도 춥고요. 그리고 학생들 이 학원 또 이제 뭐 다른 뭐 과학학원 또 가느라고 매우 바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 낭비를 하지 않도록 저희가 도시락 신청 받아서 학원에서 또 따뜻하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학습에 대한 컨설팅을 원하신다면 이제 학원에 컨설팅 신청을 해주셔서 이제 무료 컨설팅 받아보실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특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끝으로요. 저희 특강 수업 진행하면서 이 겨울방학 학생들이 정말 중요한 시기 정말 알차게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다 못다한 부분들 스파르타 학습에서 저희가 메꿀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우선 단어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제 패스를 하지 못한 학생들 이제 남아서 그날의 단어 다시 한번 복습해서 재시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복습 및 예습도 할 수 있도록 그 다음 단원까지 같이 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법 특강 같은 경우는 이제 문법 리뷰 테스트가 있죠. 그래서 문법 리뷰 테스트에서 패스를 하지 못한 학생들은 또한 이제 2번에 걸친 시험을 진행하는데 그 수업 내에서 선생님과 함께 그날 통과하지 못한 시험을 다시 재시험 보는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는 스파르타 강의실로 가서 여기에서 그날 학습한 그 단원에 대한 개념을 학습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정리한 페이퍼를 받아서 그 개념에 뭐 이것은 뭐 어떻게 쓰고 어떤 의미가 있고 중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그 개념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다시 한번 학습할 수 있도록 이 리뷰 테스트 스파르타 강의실에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숙제, 과제도 이 학습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과제를 미처 이제 마무리하지 못한 학생들은 또한 저희가 그 부분도 책임감 있게 남겨서 이제 과제가 미이행된 부분들 마지막까지 끝까지 시키고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한다면 이번 겨울방학 정말 알차고 완벽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까지이고요. 전수경 부원장님과 함께 마무리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학 특강에 대해 궁금하신 건 언제든 저희 KNS 글로벌관으로 연락 주시면 개별적인 학생에 맞게 또 상담 더 추가해서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필요하신 부분은 저희를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